이장 나눔터 받는 그런 날이거든요. 제1회 마을 학당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5강까지 이어지는 그 강좌가 여러분들 그 삶의 어떤 힐링도 되고요. 또 삶의 어떤 방향을 물론 다 잡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나아가는 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여럿의 간단하게 저희 여럿 그 지금 이 멤버들이 좀 계시거든요. 여럿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운영위원장님이 오늘 또 강의를 듣고 싶으셔서 직접 와주셨어요. 고현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계시고 서 계신데요. 저희 여럿의 이제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3층에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그 이다라는 회사의 공간이었어요. 3층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다의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심재호 대표님. 맨 앞에 이제 우동생처럼 맨 앞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우리 여럿의 그 도서관이 있어요. 마을 도서관이 그 우리둘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도서관이 있고 이번에 또 우리 기쁘게도 우리 도서관의 경사이기도 하고 저희 여럿의 경사이기도 한데 수필 공모전에 또 당선이 되셔서 작가로도 등단하신 정희승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5강 중에 첫 강을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저희 여럿의 가장 든든한 그 디딤돌이 되주실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또 오늘 얘기하는 장일순 선생님의 그런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방송통신대 이창원 교수님이신데요. 저희 지속가능 도시연구소의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지 마시고 나오세요. 이제 강의하셔야죠. 첫 강의라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오늘 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장일순 선생님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반장일순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삶, 늘 낮은 곳에 처해서 깨진 자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가 고민을 좀 했고요. 사실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그 방송대학교 문화경영학과 2학년 수업이 있어요. 인물로 본 문화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3년마다 교재가 개편돼요. 지난번에는 권정생 선생님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를 대체할 분을 찾다 보니 장일순 선생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또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님 어려운 장일순 선생님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여러 차례 막 자료도 모으고 했는데 마침 뜻이 있으며 길이 있다고요. 무기당 장일순 선생님 사업회가 있어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사무국장이 제 선배님이셨어요. 덕분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 인터뷰 자료들 얻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일 선생님은 지금 책이 있는데요. 본인이 쓴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은 책이 없어요. 저는 되게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본인은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왜? 이것 또한 비우지 않는 걸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 나왔던 거는 그분의 강연록이에요. 그분이 한살림 가서 강의하시고 대학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하시고 농민들 만나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담은 게 바로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료가 많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라든지 2차 자료를 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자료가 저희 교재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인데
이 안에 장열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다 담아내기는 좀 어려웠어요. 다만 여러 우리 그 선생님들이 장일 선생을 약간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혹은 한번 심심할 때 화장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장일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들을 살았는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일순 선생님은 걸어다니는 역사 박물관이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똑같아요. 저는 50, 60만 넘으면 걸어다니는 근대, 현대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삶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은데요. 우리 장일 선생님의 삶이 바로 그러세요. 이분의 어떤 사상과 운동의 방식들이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돼요.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사상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우리 문화교양학과가 있어요. 거기 1학년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서삼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삼독. 책을 3번 읽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책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읽는 거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텍스트를 읽어요. 글자를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읽죠? 저자를 읽는 거예요. 시대를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읽죠? 나를 읽는 거예요. 마을학당이 저자를 읽을 수도 있어요. 글을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글북에 가서는, 종북에 가서는 나를 읽어내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부끄러운 마음 갖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를테면 도시연구자예요. 지금 도시나 거버넌스 연구를 하는데 그런 거는 부끄럽지 않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장일 선생님은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좀 부끄럽더라도 좀 뻔뻔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이런 내용도 나올 거예요. 장일 선생님의 사상은 지난번에 우리 이성빈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물처럼 흐르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노자도덕경 보시면요.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부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최고에서는 뭐다? 물이다. 왜 물이냐면 물은 결코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저 부끄러워졌어요. 싸웠거든요. 어떻게? 오늘 싸웠어요. 매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처럼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힘든 사람들, 고달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김인정 우리 선생님이 요즘에 공감과 관련한 인문학 공부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공감이죠. 즉 타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삶을 장일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주와 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고인범 목사님이신데 잘못된 서양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분론적인 거예요. 이원론적인 거예요. 나와 너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 세계관이거든요. 나와 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치되어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접하분생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물처럼 흐르는 삶 이따가 볼 거예요. 개문유하 다시 말씀드리면 문을 열고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사는 삶 이게 바로 무의당 장일 선생님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의당 장일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왔냐면요. 처음에는 정치운동을 했어요. 또 무시무시하게 진보정당을 했어요. 진보정당 운동을 잠깐 했어요. 그러다가 교육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협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생명운동을 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운동까지의 이 과정들을 다 보시면요. 결국은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이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 미워하고 분노하고 편가르고 죽이고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운동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서로가 어떻게 합하게 할 것인가, 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셨던 거예요. 장글 선생님의 세상은 이거예요. 하늘과 땅은 나와 뭐다? 한 뿌리다라는 거고요. 존재하는 것은 뭐다? 한 송이 꽃과 같다. 즉 만물치화예요. 존재하는 생명은 모든 생명들, 모든 돌, 풀 이런 것은 한 송이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혁명은 보듬어 안는 거예요. 혁명은 내치는 것, 깨는 것, 분쇄하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 안는 것. 이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하고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요. 장일수를 통해서 현대사회가 낳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경쟁이죠. 오늘 원래 수능이었잖아요. 그죠? 나이도 마음 힘들 거예요, 지금요. 어떤 애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힘들잖아. 일주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늘 1등만 주인 되는 사회야. 늘 1등을 해야 되는 사회인 거고, 남을 이겨서 거기에 한 걸음 올라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장영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경쟁과 투쟁의 논리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또 인간이 얼마나 오만해요. 그죠? 어저께 지진 났죠.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위험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리백이라는 또 사회학자가 있어요. 외국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사회는 어쩌면 과학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인간의 수명도 늘었지만 과학기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죠? 자동차 사고로 죽는 분들, 무슨 사고로 죽는 분들, 그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이런 게 있어요. 어저께 뜨끔했어요. 왜? 어저께 포항하고 가까운 곳이 어디죠? 경주에 핵폐기장이 있어요. 또 조금만 가면 울진 영덕 쪽에 핵발전소가 있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한번 흔들리면서 일본이 완전히 폭삭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사회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오만과 횡포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송탄에서 평택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렇게 신앙인이시고 또 목회자분이세요. 늘 공경해 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늘 아픈 곳에 아픈 사람들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니까 활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제가 또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나라 하늘 속의 우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바람 속의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겸손해질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오늘 장일수 선생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자, 장일수 선생님 사상과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매번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똑같아요. 자, 그림을 제가 보여드려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과 연상되죠? 단분신화예요, 그죠? 가실 때 저 강의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거치고 가요. 자, 뭐 먹고, 마늘 먹고, 며칠 만에, 100일 만에 얘기하지만 아니거든요. 자, 봄이 사람됐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마늘 먹고 사람 된 게 아니라 달래 먹고 사람 됐고, 또 100일이 아니라 37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곰이 사람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오늘 공부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마을학당을 할 이유가 공부하는 건데, 이 공부라는 것은 삶으로 생활되는 공부예요. 그냥 암기하는 공부, 경쟁하는 공부, 취업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 성경을 보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부처님, 또 불교에 계신 스님들은 불경을 보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처럼 삶으로 생활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나가는 과정이죠.
나무는 오래될수록 아름다워요. 하지만 사람은 오래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름답거나 적다고 해서 패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색의 갈무리다라고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5주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부 얘기할게요. 이게 바로 신영복 선생의 사상과 장일수 선생의 사상이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공자와 부자,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양이고 또 뭐죠? 농사짓고 사는 삶이 공부라고 얘기했어요. 농사짓고 사는 삶이 공부라고 했을 때 농부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은유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 공부다. 두 번째,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죠. 같이 지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를 이해하는 것이 공부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 학당에서의 공부는 뭐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를 이해하고 알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진정한 의미의 공부고 장일순 선생님 또 그 다음에 스콘 니어링, 헬렌 니어링 혹은 신영복 선생님 이런 분들이 또 권정생 선생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들을 실천했던 그런 공부를 실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화두는요 사람됨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셨는가를 목사님은 매번 말씀하십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의 화두는 사람됨이에요. 어떤 게 사람됨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인문학에서는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일수 선생님은 이분법을 되게 싫어해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 적과 알을 나누는 것, 자연과 인간을 나누는 것, 발전과 저발전을 나누는 것, 이것을 되게 싫어해요. 물론 싫어한다는 표현은 이제 좀 그렇고요. 어쨌든 경계하십니다. 자, 진정한 의미의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사람됨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철학하는 거고 인문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깨우치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것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글씨가 있죠. 이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카페 SAT에서 매번 대자보를 붙여요. 인문학 카페예요. 저희들처럼. 근데 이거는 그분들의 글이 아니라 장일수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이아몬드 아파트 자동차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쌀과 공기와 물이 있어요. 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는 걸 묻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아파트 자동차는 있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쌀과 공기와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거에 목을 맨다? 전자에 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이 속도로 가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래서 어때요? 자연이 노하고 분노하고 해서 100년을 갈 수 없다. 50년을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의 오만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깨우쳤을 때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100년도 못 살아요. 지구의 나이가 얼마죠?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수십억 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바로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가장 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요. 같은 동족을 죽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구상에서 1년에 생산되는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매년 5억에서 10억 명은 굶어 죽어요. 매년 5억에서 10억 명 이상은 비만으로 거꾸로 된 거죠. 그렇잖아요. 비만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병으로 당뇨병이라든지 부자들이 걸리는 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한쪽은 배고파 죽고 한쪽은 배 터져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지구의 인구는 얼마죠? 70억 명 정도 된다고 하죠. 물론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왜? 중국이나 제3세계는 안 잡혀요.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많은 곡식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정말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이유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깨우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바로 기대하고 기대했던 장일수 선생이에요. 자, 저 위에는 뭐라고 썼냐면 접화근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가 생명 속에 하나둘 살아나는 것이므로 어떻게 된다? 전체를 모시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생활 태도로 함께 사는 관계, 자세, 살리는 것, 이런 것도 다 이제 접화근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서양 학문들, 마르크스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의 근대 사람들도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장교 선생님이 굉장히 일침올라요. 서양의 사상들을 또 마르크스주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합하게 하고 통하게 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들, 백성들의 삶, 사상, 그리고 동양, 한국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일순의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흙살림이 나와요. 흙을 살리자는 거야. 뭐가 중요한데 할 때 흙을 살려야 돼요. 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공장, 핵발전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인 땅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곡물 자금이 얼마나 되죠? 식량 자금요. 20몇 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사올 수 있어요? 나중에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흙을 살려야 된다.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살려야 된다가 장일 선생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논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산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한국이 어때요? 물부족 국가 맞죠? 왜 물부족 국가죠? 산이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 다음에 논이 사라지기 때문에. 논은요 자연 습지예요. 논은요 지하수를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댐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논에서 벼에서 나오는 산소 이 사람도 잡아먹어요. 그죠? 대기를 순환시켜요. 공기를 순환시켜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흙살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몸살림이에요. 몸을 살리는 거죠. 자, 몸을 살리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GMO 먹지 말아야 돼요. 그죠? 뭐 먹어야 되죠? 정말 이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돼요. 그죠? 로컬 푸드와 글로벌 푸드가 있죠. 자, 글로벌 푸드는 거리의 경계가 없는 먹을거리예요. 그죠?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방부제를 뿌려요.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CO2를 내뿜으면서 배를 타고 오는 거죠. 대부분 GMO예요. 맞죠? 글로벌 푸드에 대응하는 거죠? 로컬 푸드예요. 그죠? 여기에 또 있어요. 우리가 패스트푸드가 있어요. 패스트푸드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먹을 거예요. 자, 뭘 먹어야 되죠? 슬로우 푸드. 슬로우 푸드를 이제 하는 거죠. 몸살림은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조금 우리가 더 자야 돼요. 더 늦게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되게 부끄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저 하루에 2시간 정도 자요. 그렇게밖에 안 자요. 되게 빠르게 살거든요.
속도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사는데 느리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 과도한 책임성, 과도한 과업 이런 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죠 다들? 네, 그것이 어쩌면은 몸살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운동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들이 별로 없는 거죠. 참 부끄럽고 슬픈 현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마음살림이에요. 요즘에 평택에 와서 미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로. 같이 일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면서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모든 사람들이 바람 속에 먼지가 드는 듯이지만 또 한편으로 나라크날 속에 우주라고 있잖아요. 하나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방식, 이해관계 다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해관계, 나의 어떤 패턴으로 사람을 못 바꾸죠. 실망하게 돼요. 다시. 이게 맞아요. 난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출되는 방식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가슴속에 몰래 인형을 막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콕콕 찔러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공격해요. 저는 이제 이런 후자의 경험이 강해요. 나를 공격해요. 이게 마음 살림 할 수가 없어요. 마음 살림 하려면 일단은 장윤 선생님이 다시 봤어요. 기대하지 마라. 기대를 하지 마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협동을 할 수 있으면 협동을 하는 거고 뭘 요구하지도 말라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관계 속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라도 유연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과도한 상대에 대한 기대, 바램 이런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상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은 일 하다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살림 해야 돼요. 멋살림이 뭐냐? 멋을 얘기하기 전에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삶은 이영빈 선생님, 삶은 뭐의 준말이죠? 삶은 사람의 준말이라고 신영보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멋의 준말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깨우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을 아는 거죠.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레고 한살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살림이 있다가 왜 한살림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에코고 하나는 에고예요. 이원론적 세계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서양의 근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막스 또한 자연을 지배하고 개조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자, 제일 위에 어디가 있죠? 누가 있죠? 사람. 남자 사람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럼 사실 맞죠? 현실은 그래요. 그 밑에 여자 사람과 포유류가 있고 뭐 이렇게 쭉 나가 있습니다. 자, 에코는 어때요? 에코는 순환이에요, 순환. 이 안에는 위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존재들이에요. 하늘님을 갖고 있는 존재들에게 위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아까 그래서 반생명, 비인간화의 모순과 이염이 어디 있었다? 근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근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적. 주가 있고 객이 있는 거죠.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늘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원론적 세계관이 어떻게 했다? 반생명과 비인간, 사람됨이 아닌 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얘기가 장글 선생님 얘기와 굉장히 맞물려져요. 생명평화 100배 서원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교 하시는 분들이 장일순 선생의 사상, 누구의 사상, 또 기독교에 계신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08배 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108배를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중복되는 거 빼고 제가 관심 있는 것만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아까 6번째 절합니다. 이거는 금방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번째 절하면서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까 김인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하시는 공감. 타자에게 이르는 가장 선한 길이 뭐다? 공감. 손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고요. 15번째 진리의 삶은 누구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쉬운 거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어요. 맞죠? 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어려울 수 없어요. 이따가 장밀수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한데 가슴에 호박 받아요. 20페이지짜리 논문을 쓸 필요도 없어요. 100페이지짜리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 물론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진리의 삶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저를 감동을 줬어요. 사실 예전에는 종교를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을 보고서 고영호 목사님을 보고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사라졌어요. 제가 원래 사실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기에서 오는 반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 도시,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수모도 당하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삶들 속에서 사람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성경에 뭐가 있고 무슨 뭐에 몇 줄에 뭐가 있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진리의 삶은 누구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을 개혁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을 비난하기 전에,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나로부터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나로부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 삶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와 힘의 논리, 경쟁과 지배의 논리로 살아온 왜곡된 자기 논리, 자기 사랑을 참여하는 것. 이거 나오죠. 이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자신의 불의는 간대해요. 자기는 맨날 불의를 저질러. 그런데 뭐 텔레비전 틀면 저 나쁜 놈 뭐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자기의 불의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는 세상에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연의, 농촌의 농업을 근본 가치로 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과정이 평화적인 거죠. 폭력적인 게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평화를 이끌기 위해서 매일 하루라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장일순의 삼가 사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장일순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볼게요. 28년도에 태어났는데 원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군대 가고 대학 가고 하는 거 빼놓고는 다 감옥 가고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원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원주 사람 장일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시고요. 46년도예요. 1946년도는 언제죠? 해방되고 바로 직후예요. 그때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고전에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두 번 입학해요. 서울대를. 한 번은 서울대 입학했는데 국대안이라고 해서 국립대학교를 총장을 국가가 만명하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거 반대한다는 투쟁을 벌여서 제적됐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미학과에 또 입학을 하게 되는데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전쟁 아시죠? 네. 1956년. 그리고 원주로 다시 내려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54년도에 뭘 하냐면 대성학교, 지금도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지금 대성고등학교에서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생을 맨날 혼내죠. 애들 때린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때리냐 그랬더니 때려야 애들이 또 겁도 먹고 뭐 그런 데에서 내가 장일순 선생님 아시면 진짜 통곡을 할 일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성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60, 70년대는 지학순 선생님 아시죠? 지학순 주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80년대는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광주였어요. 근데 70년대는 원주였어요. 원주가 민주화운동의 메카였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김지아라는 분도 계시고요. 지학순도 있어요. 그죠? 등등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뒤에서 작고 잠잠하게 우리 목사님처럼 작고 잠잠하게 지역 시민운동을 하고 사람들이 용기를 줬던 분이 장일순 선생님이에요. 장일순 선생님 절대로 앞에 나선 적이 없어요. 잘난 척 해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면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들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자는 삼각자예요. 70년대 가서 그때 우리나라는 마크스주의가 조금씩 들어왔어요. 80년대 막 들어왔는데 이분은 이미 70년대 후반에 고민을 한 거예요. 70년도에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70년대 중후반부터 막스 가지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단독제 민주화 운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뭘 해야 된다?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 미리 보신 거예요. 산업자본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현대 문명이 발달될수록 오히려 인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자유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우리 후세들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생명운동을 막 고민을 하시다가 80년대 본격적으로 80년대 90년대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살림도 만드시고 또 암도 걸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강의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서예를 굉장히 잘해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어려부터 할아버지 장경호 선생님께서 한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국지사 차강 박기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시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글을 잘 써요. 서예를. 근데 이따 보시면 알다시피 장일순 선생님의 글은요. 재밌는 게 사람이 들어있어요. 시와 글에는 늘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따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1994년도예요. 94년도 김영삼 정권 시절입니다. 그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관련된 기념 사업을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뭐 글 같은 거 우리가 목사님 제가 고현모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번 과거 우리 한번 그 시민운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면 정리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 빼! 이러실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교 선생님도 그랬어요. 근데 뺄 수 있나요? 없죠. 중요한 일 하셨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한 기념 사업을 절대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서 얘기하지 마.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지 안 됐죠. 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였다면 장일순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자살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이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높아요. 절망하고 절망적인 사회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대학생들이 가장 경쟁이 심한 사회예요. 취업도 안 돼요. 늘 공부해야 돼요.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공부 안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서 있으면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세대다. 단군 이래 가장 공부 많이 하지만 가장 어렵게 사는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니시는 분들 지금 알면 저 공부 안 합니다. 엄청 공부해요. 거기다 스펙 쌓는다고 영어 해야 되죠. 또 스펙 쌓는다고 자원봉사하니 해외 연순이 장난이 아닙니다.
등록금 비싸니까 어떻게 하죠? 알바해요. 대출받아서 아주 대출받으려고 또 몇십 년 동안 노력하고 그래요. 안타까운 세대들이 있죠. 각박해요. 각박하니까 자꾸만 이제 인문학에 관심 갖게 되고 평택에 인문학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고 있어요. 왜? 내가 위안을 받겠구나. 내가 위로를 받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물론 인문학이 반드시 치유와 위로의 인문학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인문학은 또 한편으로는 비판 정신이고 인문학은 한편으로 네오가 먹었던 아시죠? 네오가 뭐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먹었죠. 빨간 약이에요. 일종의 그걸 먹는 순간 세상을 알게 됐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짐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치유일 수 있지만 짐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각박하니까 인문학이든 장일순이든 혹은 신영곡이든 혹은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이든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권정세 선생님 동화책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 연보예요. 연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오실 때 뽑아드릴게요. 아니면 그 우리 사무국에서 아마 메일로 보내줄 텐데 쭉 보시면 28년부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28년 태어났고 45년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46년도에 서울대 미학과라고 했는데 그 전에 경성공업전문대라고 해요. 지금은 서울공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입학을 했는데 미국 대령이 총장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총장. 이걸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제적된 거죠.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50년대에 왔어요. 그리고 54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광동대학교 1학년 교재 중에서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있어요. 홍동마을이라고 있어요. 홍성에 있는 그 마을에 풀무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학교, 대성학교라든지 풀무학교라든지 하는 데가 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 중인데 어디서 시작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관련돼 있어요. 풀무학교도 박달 선생님이 또 함석훈 선생님이 다 관련돼 있어요. 다 도산 선생님의 대성학교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 뭘 하셨죠? 일제 때 교육을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아는 게 힘. 여러분들 아시죠? 상록수 문제영화 책도 보셨을 거예요. 아는 게 힘. 배워야 산다. 이걸 계속 최영신이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죽지만 농촌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 아마도 이런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원주에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런 삶과 사상들을 가르칠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성학원을 만든 거예요. 평양에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거를 원주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훈이 참대자. 참대자. 되게 멋있죠? 좋은 대학 많이 가자가 아니라 참대자가 교훈이었어요. 자, 그렇게 살았고요. 55년도에 토감집을 지었지. 사람이. 멋진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봉산동이라는 곳에 토감집을 조그맣게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인수 선생님하고 결혼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막 이거 밀당 선생님 강의를 하게 되면요. 우리 나이 드신 또 학우님들 중에 그래요. 아휴, 저분 마누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돈을 못 벌었어요. 저분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니에요.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왜? 이 시대는 남존여비 이 세상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이 시기는 그런 게 컸어요. 근데 장일 선생님은 한 번도 부인에게 하대를 본 적이 없어요. 존댓말을 쓰셨어요. 그리고 늘 사모님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원하는 것들 해주시고 또 존경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어때요? 마음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죠? 존중받았을 때 우리가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맞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60년대 4월 혁명이 터졌어요. 그리고서 열린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회대공장으로 선거에 나가시기도 해요. 물론 떨어지셨죠. 그런데 슬픈 현실이 있어요. 어떤 슬픈 현실이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1961년도 5월 16일 뭐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어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운동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익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 생활하세요.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이따가 이제 호의 변화 발전의 과정들을 보시면 돼요. 미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해요. 그 안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시기가 있고요. 63년도부터 있다가 64년도에 또 뭐가 있냐면 개성학원에 이사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다음에 한일에 대한 반대를 벌이는데 아이들 배우라는 거예요. 원래 대학생들이 많이 했는데 여기는 워낙 민주적인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한일에 대한 반대 투쟁에 선봉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책임을 지고 학교에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68년도에는 거기가 강원도에는 강산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광부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책을 쓴 게 2000년도에 나왔어요. 책은 2001년도에 나왔는데 탄강촌의 삼가애랑이에요. 아버지가 광부셨거든요. 자, 그 동네는 강산이 많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세요. 그렇죠? 그리고 광산촌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홍수가 오거나 뭐가 오면은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피페리 농촌과 강산촌을 살리기 위해서 신형합동조합을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시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1년 동안을 사북과 고안과 태국에서 먹고 살았어요. 대학원 때요. 2001년도에 대학원 갈 때 거기서 먹고 자고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왜 우리 아버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책을 쓰고 있는데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나빠요. 기업가도 나쁘지만 노동조합이 나쁜 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기 전에 뭔가 이렇게 수첩 같은 걸 받아요. 이걸로 갖고 미리 다 땡겨주는 거야. 다른 데보다 물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한강도 비싸요. 두세 배씩 비싸거든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하고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월급 차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약간은 막장이라고 하죠. 한강촌을. 탄광이랑 막장에 있지만 또 어디 있어요? 그 동네가 인생 막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어때요? 매일 펑펑펑 써요. 갔다 오면은 술 먹고 이나라집가서 술 막 이런 거 하시고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양반이 한 게 뭐냐면 신협을 만들어준다. 신협을. 그래서 노동조합이 뜯어가고 기업이 뜯어가고 술집에서 밥다 바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저축을 해서 애들도 학교도 보내고 자기 노후도 신경 쓰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해요. 71년도부터는 지하순주를 만나요. 참 이건 불행이었을 것 같아요. 불행이자 행복일 수도 있는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학순 선생이 죽고 나니까 바로 죽었어. 너무 슬펐어. 힘들었어. 그렇게 건너가는 사람이 자기는 암이 걸렸다고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학순 선생 돌아가시고 나니까 삶의 의지가 쭉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학 선생님 만났고 지학 선생님과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77년대 중요해요. 이때 기존의 계급운동, 기존의 민족주의 운동, 기존의 민주화 운동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생명운동을 전환하자 해가지고 원주 캠프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범하지 말자. 독재 정권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중요하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습득을 시키면서 원주 지역이 이제 차츰차츰 변화되기 시작하는 생명운동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85년도에 한살림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89년도예요. 해월 선생이라고 있죠. 아시죠? 누구죠? 최시영 선생님이세요. 이분 뭐 동학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늘 밑바닥에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최시영 선생을 따라서 이제 동학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해월 선생의 비문을 써요.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91년도 이암이 발생되고요. 93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이 책이 이거예요. 97년도에 나라 그날 속의 우주라고 녹색 평론사에서 만든 거예요. 97년도에. 근데 아까 뭐랬죠? 내 얘기 쓰지 말라 그랬지. 쓴 거야. 절대 내가 죽으면 나 기린 모임도 하지 말고 내 얘기도 다 폐기해버리고 했는데 결국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장일순. 오래 기다렸죠? 자, 이분이 바로 장일순 선생님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이십니다. 일반에게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김지아의 스승님, 김지아가 팔아먹었어. 김지아가 엄청 장일순을 팔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 사람 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 만약 장일순이 계셨더라면 뭐 회철이는 때리실 분 아니지만 많이 혼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의 스승님, 김지아 선생의 스승님 정도로 알려져 있거나 마지막 도덕 정치가 혹은 글 쓰니까 초야 서가, 서예가 뭐 이렇게 얘기로 돼 있는데 로컬 푸드나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유명해요. 걸어다니는 동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50년대 갔어. 그때부터 뭐겠죠? 토담집을 지었죠. 봉산동. 그 집 일화가 있어요. 제가 책이 안 나온 얘기 해드릴게요. 봉산동이 그 원주에서도 가장 끝이에요. 예. 아주 외진 곳이고요. 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동네가 저기 장일 선생님 오고 나서 굉장히 발전했어요. 왜 발전했을까요? 장일 선생님 집이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동네가 되게 외진데요. 변두리예요. 근데 파출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왜 파출소 만들었죠? 장일순을 감시하려고. 그래갖고 도둑이 안 들어도 좋고 길이 닦여도 좋다고 또 주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집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종의 동양사상 또 기독교 신앙 그리고 다양한 생명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아지트이자 사상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일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쭉 바꿔봤어요. 워드 쳐봤어요. 자, 원래 혁명이라는 것은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회학 사전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께게 있어요. 그 책을 한 10번 넘게 읽고 다 외우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혁명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혁명이란 원래 사회학적 개념으로 낡은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새로운 국가기구를 건설하는 것. 새로운 국가기구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기구를 통해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 낡은 국가기구를 통해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가기구를 통해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이 혁명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다. 작지만 하늘과 소통하고 있고 땅의 깊이 뿌리를 내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목실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음을 깨우치는 것. 그게 뭐다? 혁명이다 라고 본 거예요.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죠. 선생에게 혁명은 정권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 이게 바로 혁명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현대사회가 낳은 경쟁과 투쟁, 인간의 오만을 어떻게 한다? 넘어서서 공경과 협동, 나락 하나 속의 우주예요. 여기 계신 분 다 우주인 거죠. 나락 하나 속의 우주인 거죠. 이것을 만나는 거예요. 적파 군생이다라는 거예요. 타자를 죽이고 있어요.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남는 생산 양식.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파괴를 요청하는 생산 양식, 사회주의일 수도 있어요. 권력에 대한 향유. 이건 운동권을 갖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진정한 존재를 망각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벌레 하나, 풀 하나 소중하게 대하는 것, 더불어 사는 삶, 다르게 사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보다 바로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당 선생은 김정철 선생이 얘기했어요. 녹색평론 하시는 김정철 선생이 학문의 스승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정신과 도의 스승.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책 읽어보시면 그렇게 무슨 뭐 현학적 이론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안 나와요. 이대로. 정말 쉬운 언어로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셨는가, 왜 말구유에 누워 계셨는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쉽지만 우리의 감동을 주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학문의 스승이 아니라 정신과 도의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능공학과 연결된 게 바로 이분이에요.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세요. 자, 이분은, 이거 보세요. 별명이 뭘까요, 이분이? 보따리예요, 보따리. 그지? 굿장이 아닙니다. 네. 채보따리 선생님이세요. 왜? 평생을 보따리 하나만 들고 살았어요. 집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냥 보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 교화하는데, 원래 교주라는 자들이 혹세무민을 하잖아요. 말로 막 혹세무민을 하고 권위로 혹세무민을 하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으로서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게 신무천이에요. 무기천, 무만천부터 해갖고 무걸초가 있는데, 하늘님을 속이지 마라. 하늘님, 여기 하늘님이에요. 하늘님을 속이지 마라.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일찍 죽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줄이게 하지 말라. 싫어하게 하지 말라. 불하게 하지 말라.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신무천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무기당 장일수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회장님. 목에 힘 빼 그래야 살아. 목에 힘 빼 그래야 살아.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외쳐보실래요? 기어라 모셔라 함께하라. 맞습니다. 기어라 모셔라. 같이 해볼까요? 기어라 기어라 모셔라 모셔라 함께하라. 함께하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바로 1989년도에 원주에 최시영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이웃의 법 최보따리 선생님을 기리기라고 돼 있어요. 8월 최시영 교주님이 아니라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님을 기리며. 여러분 있잖아요. 마지막 4주차에 권정생 선생님 만날 거예요. 그분도요, 권정생 작가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안 좋아했어요? 권정생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권정생 할아버지. 권정생 선생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 난 종직이야. 난 선생님 아니야. 나는 그냥 할아버지. 권정생 할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최시영 교주님이 아니라 최보따리 선생님이에요. 자, 37년 동안의 장작. 37년 동안 보따리 하나만 집어들고
전국을 다니셨더군요. 자, 해월 선생은요, 해월 선생하고 장일순 선생 그리고 권정생 선생, 신영호 선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 마을학당에서 다루는 이분들은요, 남북한 지식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영호 선생은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공에 대해서 교수직을 했죠. 성공에 대해 있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일종의 사상적 지주였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분의 어떤 사상적 맥락은 진보 좌파 지식인이건 진보 우파 지식인 간에 좋아하지 않아요. 다 뭐냐면 우리 권정근 선생님이 쓴 시가 있어요.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에요. 군대 가지 말라는 거야. 군대 가지 마, 니네들. 너가 총 안 들면 전쟁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무로서 전쟁 총도 들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분은요, 남이건 북이건 공동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강한 국가예요. 남한은 조국 근대화, 북한은 부국 강성대국 이런 거 강조했어요. 자, 이런 관점에 본다면 해월 선생부터 장일 선생님은 이단하다. 그래서 주목을 덜 받는 것도 있어요. 근대화의 어떤 빛이 뭐예요? 근대화 강조하는 게 성장과 발전이에요. 이분은 성장과 발전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주 속에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큰 욕망을 갖고 살 이유가 있어? 라는 거잖아요. 다음 절 넘겨볼게요. 무의당 선생님 호를 보시면 이제 그게 느껴져요. 자, 무의당 선생님은 낙관력이 바뀌었어요. 저기 보시면 끝에가 뭐냐면 알한, 한알이에요. 한알. 조한알이에요. 조한알. 일속자라고 해요. 좁쌀 한 톨이에요. 자, 그 전에 얘기해볼게요. 청강이었는데 그 전에는 호암이었어요. 원래. 호암은 뭐냐면 호숫가의 과였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잡혀가요. 60년대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는데 분노감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달려있는 거지. 마음 공부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짓냐면 청강으로 바뀌어요. 푸른 강이에요. 여기에 청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풀다의 의미 아니에요. 뭐냐면 막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맑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하겠다는 의미로 청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기들 원수인데 원수를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무의당이에요. 무의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의예요. 그죠?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기존의 경쟁적인 소비적인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인위의 질서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냈던 질서, 욕망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연을 지배하고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해서 무의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속자, 낮춘 거야. 우주 속에 좁쌀 한 톨 같은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붙인 게 이거였어요. 장, 서, 가. 밑에 장이잖아요. 장일순입니다. 서가, 쥐서자. 쥐서. 쥐, 찍찍이. 쥐서자에다가 뿔각자예요. 무슨 말이죠? 쥐뿔이야, 쥐뿔. 나는 쥐뿔도 모르는 놈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장서각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나는 장서각이야. 일속자야. 나는 조하날이야. 조하날. 좁쌀 하나인데 일속자야. 한자로 일속자죠. 나는 근데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래서 쥐뿔이야.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게 이제 일화예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조하날이라고 치십니까? 라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한번 우리 회장님 한번 과장님 해주실래요? 나도 인간이라 누가 뭐라 추워주면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어. 그럴 때 내 마음 지그시 눌러주는 화두 같은 거야. 세상에서 제일 하잘것 없는 게 좁쌀 아닌가. 내가 조하날이다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르는 거지. 그렇죠. 막 스스로가 이렇게 업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우리가 무슨 뭐 국장님, 뭐 회장님, 무슨 뭐 부장님 하면서 다 우리가 업돼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자기 그 업된 마음으로 추스리려는 거죠. 그 욕망들, 출세에 대한 욕망, 또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 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부추긴다는 하고 싶은 욕망들을 스스로가 이분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죠. 저 같은 사람 얼마나 크겠어요. 부끄럽게 우리 가능한다고 했지만. 근데 이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은 추스리려고 조하날, 일속자, 장서각이라는 도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이분의 사상은 이천식천의 사상이라고 해요. 밥사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밥이 뭐다? 하늘이다. 하늘이 곧 밥이다. 밥이 똥이다. 똥은 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밥이 똥이다. 똥이 왜 밥이에요 또? 우리가 밥을 먹고 다시 배출을 하죠. 지금은 다 푸대식으로 세정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다 어떻게 됐죠? 거름으로 가서 다시 들판에 나락 위에 입혀지죠. 흙과 나락 위에 입혀져서 다시 거름이 돼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밥사상을 얘기해요. 밥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천식천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장일수 선생님입니다. 장일수는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자, 우리 선생님 이거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안 합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돈을 모시지 말라 그랬어요. 뭘 모셔라? 생명을. 세물래, 기계를 모시지 말라. 뭘 모시라 그랬어요? 흙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를 모시지 말고 알짜로 값진 것을 모시고 섬길 때만이 마침내 새누리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누리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천식천. 밥을 하늘이 곧 밥인 거. 우리가 밥을 먹고 하늘이 곧 우리 먹는 거야. 모든 게 순환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사상은요, 시사상의 시. 모실 시. 시천주라는 게 바로 뭐냐면, 모신다라는 거. 하늘과 모든 것들을 모신다라고 해서 시천주예요. 그래서 장일수의 사상은 다시 돌아가면 모시는 사상입니다. 모시는 사상. 장일수 사상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사랑과도 관련있어요. 아주 우리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 얘기하는,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전제가 시다.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지식 함천지인이에요. 밥과 그릇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장일순의 사상이다. 또 여우, 연우 라고 되어 있어요. 내세우지 말라는 거야. 운동권 친구들 시민운동 한다고 잘난 척하고 뭐 한다고 잘난 척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얘기한 거예요. 운동권들한테 옛날에 다. 이래 잘난 척하지 말라고. 어리석은 것처럼 무직한 것처럼 드러나지 않게 묵묵하게 일해라. 여럿이랑 공동체 만들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어저께 열었지만 부끄럽습니다. 많이 알릴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막 되게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어쨌든 드러나지 않게 묵묵하게 참 작고 잠잠하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우, 연우라는 거예요. 장일순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의당 장원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돼지가 살이 찌면 빨리 죽고 사람이 이름이 나면 쉽게 망가집니다. 여럿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 들어오셔야 되는데, 다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야. 이름이 나면 안 돼. 나도 그래서 제 이름으로 안 하려고요. 제 이름으로 뭘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나고 뭔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알려지면 욕심이 나고 또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또 노력하고 또 그러다가 사단이 나게 되더라고요. 장일 선생님 말이 맞아요. 자, 한번 우리 김유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름 없이 일을 해야 한다.
돼지가 살이 찌면 빨리 죽고 사람이 이름이 나면 쉽게 망가진다. 네, 맞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되게 부끄러움을 쓴 거예요. 오늘은 몇 년 매달렸다, 산길 걸었다, 소리 없이 아름답게 뭐 졌다는 뭐 너를 만나보니 나는 부끄럽다 막 서 있는데 늘 부끄러워하는 거. 하루하루 내 삶 자체가 많은 생명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들 자각하고 부끄러워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뭐라고 썼죠? 이상민 선생님 뭐라고 썼죠? 나 세상에서 깨진 놈들 속에 있노라. 나 세상에서 깨진 놈들 속에 있노라 라고 하셨어요. 깨진 놈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방끈 짧은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여성들이랑 좀 달라요. 굉장히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풀과 돌과 다양한 어떤 생명체들, 벌레 여기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가방끈 긴 자들, 돈 있는 자들, 정치한다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 세상에서 누구 하고 있다? 깨진 자들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늘 이걸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장일수 선생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운동사와 현대사와 어떻게 장일수 선생님이 연결되어 있는가는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주 사람이고 뭐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되는데요. 장일순의 이제 교육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딱딱 집어드릴게요. 장일 선생님이 대성학교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대성학교에서 교훈이 뭐였다고 했죠? 참대자였어요. 그리고 1인 1기 교육을 시켜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강조했던 게 교학상장 줄탁동시예요. 교학상장 줄탁동시. 얼마나 되게 멋있는 분이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선생이면 언제나 선생. 한 번 제자면 언제나 제자.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배우고 가르치는 삶의 연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가르치지만 내일은 정윤순 관장님이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걸 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마을 도덕학 문제라든지 또 목사님은 또 우리 그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줄탁동시 교학상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줄탁동시 아시죠? 병아리가 울음소리를 내면 어떡하죠? 어미닭이 껍질을 깨트리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학상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고 가르치는 삶의 연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은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혼자만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다. 협동으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의 제자인 비노바 바베예요. 비노바 바베는요, 여러분들 인도 가면 카스테도 있죠? 브라만 출신이에요. 최고의 계급이죠.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였어요. 간디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부담운동이라고 토지 헌납운동이에요. 토지는 누구에게 줘야 된다?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는 일하는 사람들, 땅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운동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비폭력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노동의 가치를 옹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 평화와 평등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지식이다? 아니다.
사랑이다. 진실한 가슴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감동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지식이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네, 갖다 주셔야 되죠. 그럼 차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